이른바 빌라 왕으로 불리면서 세입자 수백 명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40대. 갑자기 숨졌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네, 지난 10월 12일에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엔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받아왔던 김 씨로 밝혀졌는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끼는 매매, 소위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이 알려진 것만 1,139채. 빌라 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피해 그 모임에 가입된 분들만 400명이 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1,000채 넘는 매입 과정에서 공범이 없이 이루어졌을 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경찰청 금융검 수사대는 이 공범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단순히 집 주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 피해가 400명이 넘는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까?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교묘한 수법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세 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원래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계약 후에 집이 김 씨한테 팔리게 되고 임대인이 김 씨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입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증금 반환할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60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까지 이르고 그 체납으로 인해 집에 압류까지 걸리면서 다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까지 처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해온 김 씨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었는데 피해가 더 커진 이유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까지 벌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네. 가입한 분들도 세입자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분들도 네.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종전에 이제 법률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셔라라고 예. 권해드렸었는데 이 보증보험 제도 안에도 허점이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발표한 바로는 김 씨가 사망한 다음에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지만 대위변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위변제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저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공사가 돈을 지급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김 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보증공사도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이제 내부적인 규정상으로도 답이 아직 없는 상태다라고 해서 이제 개선책 논의가 있으면서 대응 논의가 왔었고 그것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미비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상속자라든가 가족이 대신해서 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가족들도 지금 현재 보면 1,100채가 넘는 집이기 때문에 예. 사촌인의 친족이 상속을 받게 되면 그 대상자를 상대방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택들이 대부분 압류된 상황이고 네. 채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부모들 역시 여기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 혹은 뭐 상속 의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마저 상속받지 않는다면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해 줄 때까지 예.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법적 허점이 있군요. 네.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고 또 언급한 내용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먼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는데요. 이산 상속 절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일단 현재 살고 계신 곳에 지내실 수 있다. 그다음에 대출 보증 같은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개소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임시거처 제공이라든지 뭐 내년부터는 뭐 보증금 이자를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정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으면서 어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는 국토부랑 법무부의 합동 법률 지원 TF를 만들어서 법률 지원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등기 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도록 예.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세입자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 자, 경찰이 지난 넉 달 동안 특별 단속을 통해 349건을 적발했습니다. 804명을 검거했는데요. 자, 일단 지난해 특별 단속 월 평균 검거 인원 대비 6.7배입니다. 무자본 갭 투자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돈 없이 집을 사는 거죠. 3,493채 매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이런 집들에게 좀 타겟이 돼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보증금 떼이지 않고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국토부에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던 바가 있는데요. 좀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면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떼봐서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도록 예. 다음으로는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하인지 확인할 것. 그러니까 역전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담보대출을 확인하셔라. 그리고 다음으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라. 이런 점을 계약 전에 주의사항으로 알려줬고 계약 중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일치 확인이라든지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 중인지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계약이 있은 후에도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에 대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또 등기부등본을 떼서 추가 대출을 일으킨 건 아닌지 확인해라.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 당일 적립신고를 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라라고 안내하는 게 종전 대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생기면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꼼꼼하게 좀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